세턴은 마스가 에그헤드로 이동 중이란 것을 파악한 이후 무리하여 루피에게 덤비지 않고 시간을 끌며 루피의 공격을 피해 다니며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소자씨가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자신의 옆에 생겨난 마법진을 바라보며 경이로운 실력이구나 밀짚모자. 하지만 전쟁은 결과가 중요한 법. 결국 역사 속에 기록될 승자는 우리 세계정부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마법진에서 마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츠마대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루피는 당황하며 뭐야 괴물이 한 마리 더 나타났잖아 라고 말했고, 마스는 세턴 상태가 말이 아니군. 밀짚모자가 그만큼 강하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세턴은 우리 둘이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사카즈키와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암살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즉시 우라노스를 회수한 뒤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텔레파시를 걸어왔고, 워큐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모님이 직접 행차하신다. 현재 마더 프레임을 대동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상태.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라 라고 소리쳤고, 마스와 세턴은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세턴은 그분이 직접 움직이실 줄이야 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겠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저 남자가 무리하여 덤빌 필요 없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말하며 루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니시시시 2차전 시작인가 봐줄 리가 없다고 이 괴물 녀석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대결 도중 세턴이 난입하며 아카이누에게 곧바로 섬의 중심부로 향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섬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칼리스토와 대치 중인 베가펑크를 발견하였고, 아카이누는 신의 기사단 여기서 무얼 하는 것이오 라고 물었고, 칼리스토는 사카즈키 원수 좋은 타이밍이로군. 베가펑크 녀석이 과학의 힘으로 날 묶어 놓았다네. 한시라도 빨리 저 녀석을 암살하고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해야 하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 역시 베가펑크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친 이후 곧바로 베가펑크를 죽이기 위하여 하체를 마그마로 변환시킨 이후 베가펑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명구를 사용하여 베가펑크의 배를 뚫어버리는 순간 루피의 도움을 받아 세턴으로부터 벗어나 드래곤이 나타나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섰고, 드래곤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닥터 베가펑크 지금 당장 대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분명 네 녀석은 세턴성이 막아섰을 터인데 그렇군, 밀짚모자가 벌써 이 섬에 나타난 것이로군. 신의 기사단 이 녀석이 잠시 드래곤을 막아서라. 내 책임지고 베가펑크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베가펑크를 추적하였고, 드래곤이 이를 막아서려 하자 칼리스토가 무장색 패기를 두른 주먹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땅에 쳐박아버리며 드래곤이 아카이누를 추적하려 하는 것을 막습니다. 칼리스토는 드래곤을 땅에 처박아버린 이후 사카즈키 녀석 해군 원수라고 해서 감히 신의 기사단에게 명령질다니 뭐 상황이 급하니 이해할 수밖에 없나. 어이 반영용 닥터 베가펑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녀석이 상대해야 할 녀석은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과연 그 몸 상태로 흰수염을 상대로 5분이나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환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환생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흰수염에게 드래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고, 칼리스토는 젠장 이 능력을 하루에 2번이나 쓰는 건 처음인데 역시 몸에 무리가 오는군. 한 번 더 사용하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겠어. 세턴성 난 할 만큼 했소 라고 생각하며 사실상 의식을 겨우 유지한 채로 드래곤과 흰수염의 대결을 지켜봅니다. 드래곤은 환생한 흰수염을 보며 한 시대의 중심이었던 남자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대해적 에드워드 뉴게이트, 당신도 이런 식으로 되살아나길 원했지 않았을 터 라고 말하며 흰수염에 대한 존경을 표한과 동시에 흰수염이라는 강자를 상대해야 하기에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드래곤을 향해 날아왔고, 흰수염은 드래곤의 안면을 노립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흰수염의 주먹을 맞받아쳤고, 흰수염과 드래곤의 충돌로 인하여 펑크레코즈의 일부가 파괴되며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폭풍을 일으키며 흰수염을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했고, 지금 흰수염을 상대할 시간 따윈 없다. 혁명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생 열매의 능력으로 환생된 인물은 고작 5분 정도밖에 이승에 머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굳이 흰수염을 상대하지 않고 우선 베가펑크를 암살하려는 아카이누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폭풍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킨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왔고 자신의 언월도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그대로 드래곤을 내려쳐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온 정신이 아카이누에게 향해 있었기에 흰수염의 빠른 복귀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결국 흰수염에게 정탈을 허용하며 큰 부상을 입으며 그대로 날아갔고 드래곤의 등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래곤과 흰수염이 격돌하는 사이 아카이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베가펑크를 추적하였고 자신을 가로막는 과학병기들을 초살내버리며 베가펑크를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베가펑크를 바라보며 닥터 베가펑크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있나? 라고 물으며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베가펑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와 자유를 찾고자 하는 자들의 오랜 전쟁은 밀짚모자 루피를 별도로 종언을 맞이할 테지 세계정부의 종말은 머지않았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변절자다운 유언이군 라고 말한 이후 명구를 사용하여 베가펑크의 복부를 뚫어버렸고 베가펑크는 내장이 모두 불타버리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드래곤 사보던 혁명군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전장에 복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그헤드 섬을 포함한 전세계의 섬에 베가펑크의 방송이 시작되었고 세턴, 마스, 루피, 아카이누, 드래곤 등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드래곤이 흰수염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베가펑크의 방송이 시작되었고 베가펑크는 들리는가? 나는 보잘것없는 천재과학자 닥터 베가펑크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은 이 세계의 진실이다. 방송 준비의 관계로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터이니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라고 말했고 샤카는 아니 스텔라 1시간은 너무 깁니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그래 그렇다면 10분이다. 모두들 10분만 기다려달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베가펑크 아카이누의 추적을 뿌리쳤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베가펑크가 아카이누의 추적을 뿌리치며 안전한 곳에 도달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흰수염이 드래곤을 공격했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드래곤의 복부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드래곤은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공격을 막아섰고 앞으로 고작 2분 지금 저 녀석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 죽음 따위 두렵지 않으나 세계정부를 다도하기 이전까진 절대 죽지 않겠다 라고 말한 뒤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에게 번개를 떨어뜨린 이후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에 높게 떠오른 뒤 구름을 생성해내며 구름을 타고 도주하였고 흰수염은 곧바로 드래곤을 추적하나 드래곤은 2분간 도주에 성공하며 흰수염이 사라질 때까지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와 세턴이 대치 중이던 찰나 마스가 나타나며 세턴을 지원하며 함께 루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아카이누에 의하여 목숨을 잃으며 베가펑크가 미리 준비해둔 방송이 시작되었고 세턴과 마스는 본능적으로 그 방송이 세계정부에게 매우 치명적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마스와 세턴에게 특수한 텔레파시를 통하여 밀짚모자를 묶어두기 이전 펑크 레코즈를 파괴하여 저 방송을 중단시켜라 라고 명령하였고 마스는 곧바로 펑크 레코즈를 파괴하기 위하여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신하여 빠른 속도로 펑크 레코즈로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마스를 낚아채는 데 성공하였고 그대로 마스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 사과 아저씨를 방해하게 둘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매우 분노하며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의 능력을 사용하여 규키의 형태에서 우마왕의 형태로 폼을 바꾼 이후 곧바로 사념의 박치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들이박아 버렸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마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펑크 레코즈로 향하나 루피는 끈질기게 마스를 막아서며 고무고무 새총을 사용하여 마스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의 날개가 박살나며 마스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루피와 세턴 마스의 대결이 고조되며 루피의 해방의 드럼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하였고 해방의 드럼이 에그헤드 섬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에 잠들어 있던 고대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하였고 고대 로봇은 돌아왔는가 조이보이 라고 중얼거린 이후 곧바로 에그헤드 섬의 중심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해군과 혁명군은 매우 놀라며 거인족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가 섬의 중심부로 이동 중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곧바로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는 곳으로 향합니다. 드래곤은 흰수염을 따돌리는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펑크 레코즈의 중심부로 향하였고 견문색 배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와 베가펑크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적이 느껴지지 않았고 드래곤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빠르게 펑크 레코즈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카이누에 의하여 전신이 불타버린 베가펑크를 발견하였고 베가펑크가 사망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카즈키 라고 생각하며 아카이누가 베가펑크를 죽여버리는데 성공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베가펑크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카이누라면 곧바로 다른 곳으로 향하여 본인만의 정의를 집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상황실로 향하여 아카이누가 향한 곳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드래곤의 예상대로 베가펑크를 죽여버린 이후 곧바로 해군과 합류하여 혁명군과 본이 과학병기를 공격하고 있었고, 드래곤 역시 곧바로 아카이누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아카이누가 베가펑크를 죽여버린 이후 곧바로 해군과 합류하여 혁명군 본이 과학병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아카이누라는 압도적인 강자의 등장에 혁명군은 단숨에 괴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선봉에 서며 혁명군은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 단순히 악을 행하는 해적들과는 다르다, 민간인의 사상을 악으로 물들게 하는 반역 집단, 결코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라고 소리쳤고, 해군본부 중장을 포함한 해군들은 일제히 혁명군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본이가 과학병기를 활용하며 아카이누에게 집중공격 명령을 내리나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과학병기를 모조리 녹여버린 이후 빠르게 보니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보니를 바라보며 닥터 베가펑크가 장난질을 쳐놨을 줄이야. 대부분의 과학병기의 위권을 가진 이 녀석은 존재 자체가 해군의 수치다 라고 소리치며 명구를 사용하여 보니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리와 브루기가 나타나 태양의 방패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았었고, 도리의 머리 위에서는 우솝이 나타나며 우솝은 곧바로 필살 폭풍성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캡틴 우솝 등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밀즈모자 일당은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각자 목적지를 정하여 이동하였고, 루피는 곧장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과거부터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기 위하여 엘바프로 가고 싶어 했으며, 때마침 엘바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우솝은 곧바로 엘바프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엘바프에서 과거 워터세븐에서 만났던 거인인 오이모와 카시를 만나게 되었고, 오이모와 카시는 우솝을 반겨줍니다. 그리고 우솝은 엘바프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가 도와줄 건 없어? 우리 일당은 현재 세계 각지로 향한 상태. 나는 엘바프에 나타난 세계 정부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이곳 엘바프로 향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이모는 웃으며 그런가 우솝,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엘바프는 위대한 전사들이 많아. 이미 해군과 세계 정부의 군대는 모두 무찌른 상태야. 거병 해적단이 부활한 상태인데 고작 군 한 몇 채가 엘바프를 멸망시킬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오묘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다행이긴 한데 내가 할 게 없으니 아쉽네 라고 말했고, 카시는 우솝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이라도 먹고 가. 도리와 브로기 대장도 너를 보고 싶어 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우솝은 엘바프에 도달한 이후 도리와 브로기를 만나게 되었고, 도리와 브로기는 과거 리틀 가든에서 밀즈모자 일당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우솝을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우솝은 고민을 털어놓으며 루피, 조로, 상디 등은 멋있는 바다의 전사가 되었으나 자신은 아직도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려면 갈 길이 멀었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도리는 갸바바바 무슨 소리냐 우솝, 해적왕의 동료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이미 용감한 바다의 전사라고 라고 말해주었고, 브로기는 모든 바다의 전사 들이 주연이 될 수는 없다네. 자네 역시 충분히 뛰어난 전사라고. 아니 어쩌면 주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비로소 진정한 바다의 전사가 될 걸세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거인족 한 명이 나타나 무수히 많은 해군 군함이 에그헤드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고, 우솝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도리와 브로기에게 거병 해적단을 이끌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자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우솝의 감을 믿었으며 에그헤드 섬에는 과거 베가펑크를 만나기 위하여 사우로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그때 에그헤드 섬이 혁명군의 본거지라는 것을 어렴풋이 파악했기에 에그헤드 섬에서 혁명군과 해군의 충돌이 있을 것이란 걸 예상하며 곧바로 우솝과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였고, 적절한 타이밍에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며 보니와 혁명군을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우솝은 아카이누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본인은 우솝을 보며 밀즈모자 일당의 우솝, 찌질이인 줄 알았는데 아카이누를 날려버리다니 라고 말하며 매우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우솝은 으쓱거리며 하핫 별거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솝을 향하여 아카이누의 견시농련이 날아왔고, 우솝은 방심하고 있던 터라 그대로 사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코와 세라핌 구마가 이를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혁명군 간부인 카라스가 마그마 파편을 모조리 막아줍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밀짚모자 일당의 저격수, 방심하지 마라, 이곳은 전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크로우마가 나타나 성가신 녀석들이 등장했군. 거인 녀석들이 이곳에는 어쩐 일이지 라고 물었고, 도리와 브로기는 입을 모아 이게 다 우솝 덕분이다. 이 녀석의 견문색 패기가 먼 미래를 본 모양인 게야. 우리 애기 에그헤드 섬으로 가자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우솝에게 모든 공적을 돌려주었고, 아카이누는 역시 범상치 않은 녀석이었나. 이 녀석 역시 대해적 야솝의 피를 이은 범죄자, 세계 정부의 깃발을 태워버린 저격왕도 이 녀석이었지. 이놈 역시 반드시 이곳에서 죽여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매우 겁을 먹었으나 바다의 용감한 전사가 되기 위해 아카이누의 앞에서도 용기를 내며 루피와 내가 있는 한 너희들은 패배할 거다 라고 소리칩니다. 우솝이 아카이누를 막아선 이후 뒤늦게 드래곤이 나타났고, 드래곤은 거인족을 보면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나 도리는 기아바바바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우린 당신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라고 말했고, 드래곤 역시 거인들과는 연이 있기에 그런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요 라고 말했고, 우솝의 공격을 막고 날아간 아카이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밀짚모자 일당,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방해를 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우솝은 물러설 수 없었기에 허세를 부리며 다시 한번 아카이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이 우솝을 막아서며 루피의 동료 우솝, 우리 아들의 절친한 친구라고 들었네. 본의를 지켜줘서 고맙다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쿠마를 볼 면목이 없을 뻔했어. 저 녀석은 내가 막을 테니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필두로 한 해군과 드래곤을 필두로 한 혁명군, 거병 해적단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어느덧 에그헤드 섬의 전투 역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전쟁 도중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패기를 느꼈고, 아카이누와 드래곤은 잠시 전투를 중단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경악하며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패기를 가진 누군가가 오고 있는 건가, 해적왕 루피, 상층부의 영감들도 이 정도의 패기를 가지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렇게 강한 패기는 들어본 적도 느껴본 적조차 없다. 그래, 이 정도 패기를 가진 녀석은 미지의 존재인 그 녀석밖에 없겠지. 설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셈인가 라고 말하면 세계정부의 왕 이무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는 이 정도로 강한 패기를 뿜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무가 에그헤드 섬으로 오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루피는 홀로 마스와 세턴을 상대하고 있었고, 세턴과 마스는 전력을 드러내며 각각 우마왕 예수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루피의 패기를 흡수하려 하였으나 루피의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루피는 마스의 악마열매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하여 마스와 세턴에게 치명상을 넣은 이후 고무고무 던 총난타를 사용하여 마스와 세턴을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하며 매우 빠르게 전장에 복귀했으며, 세턴 역시 빠르게 몸을 회전하며 다시 전장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세턴과 마스는 루피의 공격을 연이어 허용하며 꽤나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빠르게 재생을 하고는 있었으나 루피의 공격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완벽히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식물 줄기와 같은 것을 소환해내며 루피를 묶어두는 데 성공하였고, 세턴은 곧바로 규키의 형태로 변한 이후 자신의 촉수에 맹독을 두른 이후 루피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세턴의 촉수를 곰으로 변환시키며 세턴의 찌르기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며 곧바로 역습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루피조차 세턴의 맹독을 파괴하지는 못했고, 루피의 몸에 맹독이 퍼지며 루피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은총을 사용하며 순간적으로 자신의 공격력을 크게 상승시킨 뒤 루피의 안면에 강력한 펀치를 집어넣으며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세턴과 마스는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가 쓰러지기만을 바랬지만, 루피는 찰나의 순간 자신의 안면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의 공격을 버텨낸 뒤 곧바로 패왕 병력 천하를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폐양색 패기를 방출해내며 마스와 세턴을 공격하였고, 마스와 세턴은 큰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절망하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힘인가 라고 말했고, 세턴은 태양신 니카, 가장 장난스러운 능력임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능력, 900년 전 그 사내의 악몽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세턴과 마스를 날려버린 이후 어느덧 베가펑크의 방송이 시작되기까지 고작 3분의 시간을 남겨둡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왔고 하늘이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오로성이 강림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마법진이 생성되었으며, 마법진의 주변에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번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스와 세턴은 곧바로 인간의 형태로 변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고, 루피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소지하고 있던 카미테키가 반응하기 시작하였고 루피조차 매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무가 에그헤드 섬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모습을 감추고 있었기에 에그헤드 섬의 하늘에는 공중에서 비행 중인 비행선과 같은 무언가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마더 프레임을 사용하여 펑크레코즈를 파괴하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에그헤드 섬 전역이 초토화되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치 중이던 혁명군 우솝, 아카이노, 드래곤, 보니조차 갑작스런 폭격에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보이며 순식간에 에그헤드 섬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에그헤드 섬을 바라보며 역사 속에서 지워야 할 불빛이 정해졌다. 에그헤드 섬을 기점으로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는 저 남자를 제거하고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며 기나긴 전쟁의 종언을 선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와 세턴은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곧바로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하여 우라노스가 보관 중인 곳으로 날아가려 하였고 세턴은 우마왕의 형태로 변하여 해군과 혁명군이 대치 중인 곳으로 향해 날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를 바라보며 조이보이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무는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자마자 세턴에게 세턴 베가펑크의 방송 재개까지 얼마나 남았지? 라고 물었고 세턴은 대략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마더 프레임을 사용한다. 이 섬의 모든 기록을 지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마더 프레임을 사용하여 에그헤드 섬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였고 펑크레코즈가 박살나게 되며 베가펑크의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루피조차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솝이 나타났고 우솝은 루피에게 루피 빨리 도망쳐야 해. 이대로 있다간 섬과 함께 수장될 거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마더 프레임의 폭격이 시작된 이후 젠장 이 섬을 통째로 날릴 셈인가. 이대로 있다간 모두 죽고 만다. 혁명군 전원 전쟁을 멈추고 도주해라. 마더 프레임은 한 번의 폭격 이후 약 5분의 텀을 가진다. 이미 펑크레코즈를 향해 한 번의 폭격이 가해졌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5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와의 대결 이후 정신을 차린 사보가 나타났고 드래곤은 사보 너에게 모든 통솔권을 맡기마. 혁명군과 함께 이 섬을 탈출해라. 과학병기로 해군을 묶어놓은 뒤 모두 선박에 탑승하여 도주해라 라고 말하며 급히 펑크레코즈로 날아갔고 사보는 드래곤 어디를 급하게 가는 겁니까? 라고 말하였으나 드래곤은 사보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이미 붕괴된 펑크레코즈로 날아가고 있었고 사보는 드래곤의 명령에 따르기 위하여 과학병기에게 퇴로를 막아달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혁명군 전원을 해역으로 대피시킵니다. 마더 프레임 폭격이 시작된 이후 해군들조차 겁에 질리며 젠장 이대로 있다가 모두 죽는 거 아니야? 과학병기 때문에 혁명군을 쫓을 수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웅성댑니다. 그리고 아카이노조차 직감적으로 이 섬에 계속 남아있는다면 필히 사망할 것이란 것을 깨달으며 해군들이 모두 희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나타나 아카이노에게 어떡할 셈이지 사카즈키. 우리는 자연계 능력자이니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머지 해군은 필히 죽게 될 거라고 라고 말하며 후퇴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아카이노의 성격을 잘 알았기에 아카이노가 혁명군을 쫓을 거라고 생각하며 해군들을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노가 전원 퇴각해라. 무리하여 쫓는들 5분 안에 혁명군을 괴멸시킬 순 없다. 전원 빠르게 이 섬을 빠져나간다. 혁명군을 괴멸시키진 못했으나 적어도 에그헤드 섬은 수장될 것이니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되었다 라고 말하며 아카이노 치고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홀로 혁명군을 쫓기 시작하였고 쿠로우마는 사카즈키 사장 제 아무리 당신이라도 홀로 이곳에 남는다면 너무 위험하오 라고 말했으나 아카이노는 쿠로우마 항명하는 거냐. 나를 제외한 전원은 이 섬을 빠져나간다. 명령을 거역한다면 먼저 녹여주마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를 제외한 모든 해군은 에그헤드 섬에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홀로 혁명군을 쫓기 시작하였고 사보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정말 미치광이가 따로 없군. 악을 괴멸하고자 하는 저 녀석의 의지는 나조차도 질릴 정도야 라고 말하며 아카이노가 악을 말살하고자 하는 집념은 혁명군조차 감탄이 나올 정도라고 말합니다. 아카이노가 홀로 혁명군을 추적하려 하나 과학병기가 이를 막아섰고 본인은 아카이노를 과학병기들에게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보가 나타나 본인을 걷어차버리며 본인을 카라스에게 날려버렸고 본인은 그대로 기절한 채 카라스에게 업힙니다. 그리고 사보는 카라스 그 녀석은 쿠마의 딸이야. 그 녀석을 이곳에서 죽게 한다면 우린 쿠마를 볼 수가 없어. 그 녀석을 데리고 반드시 이 섬을 빠져나가. 난 드래곤씨와 합류하여 이곳을 빠져나갈게 라고 말했고 카라스는 본인을
않은 채 걱정 마라 사보, 이 녀석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살리겠다. 부디 몸 조심하길, 반드시 탈출하길 바란다 사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과학병기들과 함께 아카이누가 더는 혁명군을 쫓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세라핌 쿠마의 머리를 부숴버린 이후 사카즈키, 항병을 하는 나를 용서해다오. 멍청한 동기 녀석이 혼자 죽으려는 걸 볼 수는 없잖냐 라고 말하며 목숨을 걸고 아카이누를 지원하기 위해 나타났고, 아카이누는 발목이나 잡지 마라. 모든 악을 없애버리기 전까진 절대 죽지 않을 테니 네 녀석 몸이나 잘 챙기라고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드래곤은 마더프레임이 펑크레고즈를 폭격한 이후 급하게 펑크레고즈로 향하며 우라노스가 펑크레고즈에 있을 텐데 설마 파괴되지는 않았겠지. 우라노스는 분명 보관보관 열매의 힘을 지닌 호리병에 들어있을 텐데 과연 마더프레임의 폭격을 버텼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우라노스를 회수하기 위해 펑크레고즈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체와 월보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펑크레고즈에 도달하였고,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담긴 호리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호리병의 강도는 매우 단단했기에 마더프레임의 폭격에도 부서지지 않았고, 드래곤은 곧바로 호리병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펑크레고즈를 빠져나가며 에그헤드 섬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한 마스가 나타나 날개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는 데 성공하며 드래곤을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렸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오로성이라고 말했고, 마스는 혁명군 대장 드래곤,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넘겨라 라고 말했으나 드래곤은 당연히 이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드래곤은 마스를 따돌린 이후 펑크레고즈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마스는 드래곤과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이츠마데의 형태를 본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와 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 녀석의 본연의 모습은 괴물일 뿐이다. 악마 열매 능력으로 치장한들 이 녀석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벌레 주제에 신을 우롱하는구나.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 해군에서 제아비처럼만 했어도 훌륭한 개새끼가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드래곤을 도발하였으나 드래곤은 냉철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자신의 양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마더프레임의 다음 폭격까지 약 3분, 이 녀석과 대결하며 지체할 시간 따윈 없다. 하지만 바로 도주하게 되면 이 녀석은 나를 끈질기게 따라올 테지. 딱 1분만 합을 겨룬 이후 도주한다 라고 생각하며 마스를 속이며 대결을 하는 척하는 이후 마스가 승부에 몰두하는 사이 도주하고자 합니다. 아카이누와 키자루가 과학병기 사보와 대치하는 사이 세턴이 나타났고, 세턴은 아카이누를 바라보며 사카즈키, 보르살리노, 니 녀석들을 제외한 해군은 어디갔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이곳에 더 머물러봤자 개죽음이요. 나와 보르살리노를 제외한 녀석들은 마더프레임 폭격을 버텨낼 수 없소. 혁명군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도 바라봐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퇴각 명령을 내렸소 라고 말했고, 세턴은 매우 분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하등한 벌레 녀석이 감히 누구 마음대로 퇴각 명령을 내린 거지. 인간은 어차피 죽으면 다시 번식된다. 벌레와 마찬가지지. 고작 벌레들의 목숨이 아까워서 혁명군을 완전 괴멸하기도 전에 퇴각 명령을 내린 건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 역시 고집을 꺾지 않으며 당신이 세계정부 최고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해군에 대한 통솔권은 나에게 있소. 난 결코 내 부하들이 개죽음을 당하는 꼴을 보고 있을 순 없소 라고 말하였고, 키자루 역시 거들며 세턴성, 우리끼리 언쟁을 할 시간에 과학병기라도 하나 더 부수는 게 좋지 않겠소. 이미 혁명군 대다수가 해역에 다다랐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세턴과 아카이누, 키자루가 언쟁을 다투며 잠시 주춤하자 곧바로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화염 기둥을 만들어내며 아카이누, 키자루, 세턴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해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카이누, 키자루, 세턴은 사보가 화염벽을 만들어낸 이후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사보의 기척이 멀어져가는 것을 느꼈고, 키자루, 아카이누, 세턴은 일제히 사보를 향해 추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여로구가 나타나 아카이누, 키자루, 세턴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자신의 다리에 레이저를 두른 이후 세라핌 징배를 걷어차며 세라핌 징배를 박살내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위블 세라핌을 박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자신의 뿔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세라핌 도플라미고를 박살내버렸고, 이들은 곧바로 추격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사보는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군.
이제 폭격까지는 고작 1분, 루피와 드래곤 씨는 아직인가? 라고 말하며 루피와 드래곤을 기다리며 초조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보의 눈에 매우 거대한 로봇이 들어왔고 사보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냐 저 압도적인 크기는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온몸에 불이 붙어 있었으나 고대 로봇은 전혀 행동 제약을 받지 않았고 루피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라노스를 회수한 드래곤과 우라노스를 빼앗으려는 마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마스는 곧바로 신의 은총을 사용하여 자신의 공격력을 일시적으로 매우 크게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대금나수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손을 소환해내며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채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냈고 마스의 대금나수로 인하여 거대한 구덩이가 파지며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경이로운 파괴력이군. 단 한 방만에 네 해까지 뚫어버렸나? 라고 말했고 마스는 곧바로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패기를 흡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어느 정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든 패기를 잃지는 않았고 드래곤은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번개와 함께 방출하며 마스에게 치명상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허리케인을 생성해내며 마스를 공중에 띄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그 틈을 타 빠르게 도주하며 놀아줄 시간 따윈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드래곤의 작전을 깨달으며 처음부터 도주할 셈이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무가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마스와 세턴이 곧바로 떠나갔고 루피는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마더 프레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이무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루피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무는 마더 프레임을 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루피에게 사용하며 루피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자신이 직접 에그헤드 섬으로 내려와 루피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첫 폭격으로부터 5분이 지나게 되었고 이무는 루피를 향하여 마더 프레임을 쏴버렸고 무수히 많은 포탄이 루피를 향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대 로봇이 나타나 마더 프레임을 막아섰고 고대 로봇은 마더 프레임으로부터 루피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루피를 바라보며 조이보이 돌아왔는가? 자네가 없었던 900년 세상은 너무나도 혼잡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뭐야 이 거대한 로봇은? 이라고 말했고 고대 로봇은 가라 조이보이 아니 밀짚모자 소년이여 우리가 기다려온 남자가 너라면 목숨을 걸고 널 지킬 의무가 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너에게 모든 짐을 맡겨둘 순 없다고 지금 저 녀석을 날려버리면 모든 게 끝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대 로봇은 아니 너무 빠르다. 고대병기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 대비복 카미테키, 태양신 니카의 진정한 힘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오랜 전쟁은 종언을 맞이한다. 밀짚모자 소년이여 가라 이곳은 내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고 고대 로봇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섬의 해역을 향해 뜁니다. 루피가 도주하려는 순간 이무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중에 띄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야훼의 권능을 사용하여 루피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려 하였으나 루피의 카미테키가 이무의 야훼의 권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였고 에그헤드 섬을 향하여 섬을 쥐어버릴 만한 크기의 엄청난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무인간이었던 루피와 부도체의 성질을 띠고 있었던 고대 로봇은 엄청난 번개를 버텨내는 데 성공했으나 이무는 꽤나 충격을 입습니다. 또한 섬의 모든 과학병기가 방전되어 버렸고 아카이누, 키자루, 세턴, 마스, 드래곤, 사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에너지를 버티지 못하며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자신의 팔의 일부가 번개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나 곧바로 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였고 이무는 카미테키, 불사신이 된 나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카미테키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불러오기에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은 자만이 다룰 수 있다. 마치 과거 900년 전 그 남자처럼 그리고 900년 동안 그 힘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나 그 힘을 발견한 인물조차 존재하지 않았는데 해적왕 몽키디 루피 이 녀석이 결국 카미테키를 손에 넣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네로나 왕국의 이무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이 사라진 이후 이 녀석의 횡포는 900년간 이어졌지 이제 악의 고리를 끊을 시간이다 라고 말한 이후 땅을 내려치며 섬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와 이무를 떼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곧바로 루피를 해역을 향해 던졌고 루피는 이무로부터 벗어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가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사보는 마더 프레임이 섬 중심부에 폭격되었으나 거대한 로봇이 나타나 이를 막아낸 것을 목격하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지? 저 로봇은 움직이는 걸 본 적조차 없는데 루피와 드래곤씨는 멀었는가? 해군과 오로성은 추적 중인가? 라고 생각하며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부는 뒤돌아서서 대피 명령을 내리려 하나 선내에 있던 몇몇의 혁명군을 제외한 혁명군이 거대한 번개로 인하여 기절한 상태였고, 사부는 카라스, 몰리, 벨로벨티를 급하게 호출하여 곧바로 에그헤드 섬에서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루피가 날아와 떨어졌고, 사부는 놀라며 루피 무사했구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응 사부 저 로봇이 구해줬어 라고 말했고, 사부는 의아해하며 저 로봇은 닥터 베가펑크가 보관 중이던 로봇인데 닥터 베가펑크조차 작동시키는데 실패했는데 왜 갑자기 움직이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드래곤이 나타났고, 오로선과 해군이 오고 있다. 빨리 이 섬에서 빠져나간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우라노스는? 이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우라노스가 담긴 호리병을 보여주며 우라노스를 무사히 가져오는데 성공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루피, 보니, 드래곤, 사보, 우솝 등은 고대 로봇이 이물을 막아서는 사이 해역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배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가속시켰고, 바람에 의하여 배가 전복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지. 자칫했다간 사카즈키와 보루살리노가 따라 붙을 테니 라고 생각합니다. 드래곤, 루피, 사보 등이 에그헤드 섬에서 빠져나간 이후 마스, 세턴, 키자루, 아카이누는 곧바로 혁명군의 선박을 추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솝과 함께 나타났던 거병의 적단이 나타나며 마스, 세턴, 키자루, 아카이누를 막아섰고, 도리는 갸바바바 더 이상 가게 둘 순 없다고, 세계 정부는 거인족의 원수라고 라고 말했고, 브로기는 우리 거인족이 오랫도록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곳에서 죽게 할 리는 없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인 수십 명은 죽음을 각오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고, 결국 마스, 세턴, 키자루, 아카이누는 혁명군을 추적하는데 실패합니다. 한편 우솝은 혁명군의 배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고, 우솝은 눈물을 흘리며 잠시 전 거인족과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우솝은 혁명군과 루피를 구해내기 위하여 엘바프에서 거인들과 함께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였고, 혁명군을 도와 해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카미테키에 의하여 매우 거대한 번개가 내리치며 우솝은 정신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인족의 왕자 로키가 나타나 천둥의 방패를 사용하여 번개를 막아내며 거인족과 우솝은 번개에 의하여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당황하며 뭐야 새로운 거인족인가? 라고 말했고, 도리는 갸바바바 평범한 거인족이 아니라고 엘바프의 왕자 로키님이시다 라고 말했고, 우솝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키는 그대가 우솝이요, 도리공과 브루기공에게 많이 들었소. 우리 엘바프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바다의 용사에 대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머쓱해하며 뭐 그건 그렇죠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해방의 전사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 주시오. 이곳은 우리가 맡겠소. 세계정부는 거인족의 원수, 종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를 시간이 왔소 라고 말했고, 우솝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합류해도 모자랄 텐데 이곳을 빠져나가라니 친구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키는 칼을 뽑아들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순 없소. 사나이들의 거룩한 전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면 우리 전사들 역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오. 우리의 긍지를 지켜주시오 라고 말했고, 우솝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바다의 용감한 전사라면 죽음을 앞두고도 긍지를 지키는군요. 저 역시 언젠간 긍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어요. 이곳은 당신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감사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도주하였고, 우솝은 루피와 함께 무사히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엘바프는 전사들의 나라로 위상이 드높은 나라이며 거인족들이 주둔하는 나라이기에 사실상 최강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엘바프는 고작 5세였던 빅맘에 의하여 나라가 괴멸될 위기에 처했고, 사실상 대부분의 전사들이 사망하게 되며 전사들의 나라로서 위엄을 잃어갑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엘바프 최고의 전사라고 불렸던 도리와 브로기마저 리틀가든에서 100년간 혈투를 벌이는 바람에 사실상 엘바프는 더 이상 과거처럼 전사의 국가라고 불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바프는 연이은 침략을 허용하게 되며 계속하여 쇠퇴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엘바프의 왕자였던 로키가 성장하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로키는 홀로 침략자들을 모조리 막아내며 엘바프의 재건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도리와 브루기가 밀지모자 일당의 도움을 받고 무사귀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언젠간 밀지모자 일당에게 빚을 갚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키는 정상결전에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루피를 보며 루피가 전설 속에 등장하는
해방의 전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에는 루피가 해방의 전사 태양신 니카라는 것을 깨달으며 일전에 도리와 브루기가 루피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며 자신 역시 루피를 도우며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며 거인족의 한을 풀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에그헤드 섬에서 루피를 구해내는데 성공하였고 전사들의 긍지를 지켜냈으며 종의 원한을 풀기 위해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루피는 고대 로봇의 도움을 받으며 임으로부터 도주하는데 성공하였고, 드래곤과 혁명군 역시 거인족의 도움을 받으며 세계 정부로부터 도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빨리 이 섬을 벗어난다, 저들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순 없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고대 로봇과 거인족을 바라보며 거인 아저씨랑 로봇 아저씨 무사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가야 하나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솝이 딱밤을 때리며 이봐 루피 정신 차리라고, 거인 아저씨들이 어떤 마음으로 널 보내주었는지는 누구보다 네가 잘 알지 않냐고, 거인 아저씨들은 죽을 걸 알면서 널 살려낸 거라고, 네가 거인족의 전설 속에 내려오는 구원자니까 모든 고대병기를 손에 넣은 뒤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우리가 거인 아저씨들에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고맙다 우솝, 내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어, 우린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한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드디어 마지막 전쟁인가, 원피스는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고대병기 우라노스 역시 이 호리병 속에 있다, 플루토는 분명 와노쿠니에 있다고 들었는데 와노쿠니에서 롤로노와 조로와 나스주로가 충돌했다고 하더군. 아직 그 대결의 승자는 알 수 없으나 롤로노와 조로가 승리했다면 플루톤도 확보되었을 것이다. 고대병기 포세이돈 시라우시 역시 생사 여부를 알 수는 없다. 현재 어인섬에서 검은다리 쌍디와 피터가 충돌한 상태, 만약 검은다리가 이겼다면 시라우시 역시 무사할 테지. 그렇다면 마침내 모든 고대병기와 원피스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세계 정부에게 도전을 걸 준비가 끝났다는 소리다 라고 말했고, 우솝은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로와 쌍디가 강하다는 건 알지만 오로성을 필두로 한 세계 정부의 정예군을 막아낼 수 있을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면 혹시 조로와 쌍디가 당한 것은 아니겠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조로와 쌍디는 앉아, 그 둘이라면 반드시 이겼을 거야 라고 말하며 조로와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려 하였고, 드래곤은 마리조아로 향하기 직전 샤보니 제도로 향하여 조로 쌍디 등과 합류한 뒤 마리조아로 향하자고 제안하였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샤보니 제도로 향합니다. 세턴과 마스는 자신을 가로막는 거인족을 바라보며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세턴은 어째서 저 녀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지 라고 물었고, 도리는 갸바바바 저 녀석은 우리의 친구라고 라고 말했고, 브로기는 거인족은 한 번 받은 은혜는 목숨으로 갚는다, 또한 저 녀석은 거인족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태양신,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의 원수를 갚을 때가 온 게지, 종족의 원한을 갚아줄 때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벌레들이 감히 그분께서 직접 강림하셨는데 이런 치욕을 당할 줄이야. 사카즈키 보르살리노, 너희들 선에서 책임지고 처리해라. 저 녀석들을 몰살시킨 뒤 마더 프레임을 사용하여 이 섬을 지워버린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곧바로 거인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거인족과 섬을 빠져나가던 해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턴과 마스는 곧바로 이무와 고대 로봇이 대치 중인 곳으로 날아갑니다. 세턴과 마스는 해군에게 거인족을 말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곧바로 이무에게 향하였고, 이무와 고대 로봇은 대치 중이었습니다. 이무는 고대 로봇을 바라보며 조이보이를 살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미 조이보이는 우리에게 패배했다 라고 말했고, 고대 로봇은 엘레페리아 왕국과 조이보이를 말하는가, 조이보이조차 진짜 태양신 니카는 아니었던 거지,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난 저 소년이야말로 진정한 태양신 니카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인상을 찌푸리며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며 야훼의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야훼의 권능을 사용하여 고대 로봇을 공격하였고, 고대 로봇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해방의 드럼이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해역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나 소년, 조이보이, 류마, 즈니샤, 우리가 기다려온 전사가 마침내 나타났구려,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고, 고대 로봇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이무를 최대한 묶어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이무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이무는 폐양색 폐기를 방출시키며 고대 로봇의 팔을 박살내는데 성공하였고, 이무의 폐양색 폐기로 인하여 섬 전체가 들썩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키자루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패왕색 패기, 이 정도 위력은 밀짚모자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설마 밀짚모자가 아직 섬을 빠져나가지 못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고대로봇은 팔을 잃은 이후 이무에게 티끌 같은 부상이라도 입히기 위하여 이무를 향하여 레디컬 파워를 사용하여 고열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나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내며 고대로봇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이 이무에게 반격하려는 순간 세턴과 마스가 나타났고 마스는 신의 창을 사용하여 고대로봇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시켰고 세턴은 사념의 박치기를 사용하여 고대로봇의 하체를 모조리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은 완전히 망가지며 땅으로 추락하였고 이를 본 세턴은 이무님 죄송합니다. 밀짚모자와 혁명군을 놓쳤습니다. 로키를 필두로 한 거인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라고 말했고 이무는 괴념치 마라. 어차피 근 시일 내에 저 녀석들과는 결판을 지어야 하니 세턴 이번에는 네 녀석이 직접 저 로봇을 폐기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고대로봇을 바라보며 과거 900년 전 엘레페리아 왕국에서 만들어낸 인격과 자아가 있는 최초의 로봇 프리드 쇼프라고 했나. 이제 영원히 잠든 시간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세턴과 마스를 바라보며 닥터 베가펑크, 비록 만나보지 못했지만 자네가 나의 몸에 이러한 장치를 단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카메라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는 고대왕국에서 부착한 것이 아닌 닥터 베가펑크가 새롭게 부착한 것이기에 고대로봇 역시 베가펑크가 특수한 카메라를 부착한 것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은 완전히 멈추게 되었고 고대로봇은 작동이 멈추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세턴은 고대로봇의 잔해를 마그마에 녹여버린 뒤 고대로봇의 잔해를 모두 바다로 흘려보내버렸고 고대로봇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로봇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훗날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옵니다. 거인족과 해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거인족들은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며 해군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쿠로우마가 거인들의 리더인 도리와 브로기를 암살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표기를 씌운 이후 곧바로 도리와 브로기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리와 브로기는 고작 중장 따위에게 당할 것 같으냐 라고 소리친 이후 패국이라는 합동기를 사용하여 쿠로우마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충격을 입으며 피를 토해냈고 기세가 오른 거인들은 더욱 거칠게 해군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키자루는 미안하지만 더는 날 뛰게 둘 수 없겠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였고 거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키자루의 공격을 허용하며 대부분이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도리와 브로기는 태양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곧바로 키자루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도리와 브로기의 공격을 간단히 피해낸 뒤 천총공검을 사용하여 도리의 다리를 베어버렸고 이후 브로기의 앞면에 레이저를 적중시켜 순식간에 도리와 브로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사실상 거인족과 해군의 승부는 해군 측으로 크게 기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신의 기사단 칼리스토는 지친 몸을 이끌며 해군과 거인족의 대결 오로선께서 지켜보시라고 하기에 결말은 봐야겠다만 사실상 키자루 대장과 아카이누 원수가 있는 이상 거인들 따위가 해군을 이길 일은 없을 테지. 저기 저 왕관을 쓴 녀석이 변수가 되지 않는 이상 이라고 말하면 로키가 조금은 거슬리긴 하다만 아카이누와 키자루가 있기에 거인족들이 해군에게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의 말대로 도리와 브로기조차 키자루에게는 순식간에 공격을 허용하며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도리와 브로기가 리타이어 된 이후 사실상 모든 거인족들이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거인족 한 명은 로키 왕자님 도망치세요. 이곳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로키 왕자님은 거인족의 희망입니다. 이런 곳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키는 어찌 전사가 전쟁에서 도망칠 수 있겠는가. 전장에서 전사하는 것은 전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 이곳을 막으리라 말했는데 벌써 뚫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천둥의 방패와 태양의 창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끈질기게 버티는군 거인 녀석들. 저 녀석은 내가 직접 마무리 짓겠다. 보르살리노 모든 해군을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라. 조만간 또 이 섬에 폭격이 가해질 거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아카이누의 실력을 믿었기에 해군 전원 이 섬에서 빠져나간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를 제외한 모든 해군들이 모두 에그헤드 섬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오로성에게 마더 프레임의 쿨타임이 끝났다. 에그헤드 섬을 역사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뒤 이곳을 빠져나간다. 나스주로와 피터는 어찌 되었는가? 라고 물었고 세터는 마더프레임 폭격되기 되었습니다. 나스주로와 피터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문은 알겠다. 확실히 마무리 짓도록 이라고 말한 뒤 거대한 비행선과 같은 것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마더프레임 폭격까지 2분, 사카즈키 꽤나 쓸만한 녀석이었는데 2분 안에 저 거인 녀석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폭격에 휘말릴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아카이누와 로키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아카이누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지옥화마 천수를 사용하였고 아카이누의 지옥화마 천수가 로키를 향해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로키는 죽음을 각오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카이누 이 녀석만큼은 길동무로 데려가마. 이젠 폭격까지 약 2분. 너 역시 그 폭격에 휘말리면 살아남지 못할 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천둥의 방패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지옥화마 천수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하였기에 로키의 태양의 방패마저 녹이는데 성공했고 로키는 그대로 마그마를 뒤집었으며 파란 쪽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로키는 죽음과도 같은 공격을 참아내며 태양의 창에 무장색 피기를 뚫은 이후 아카이누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몸을 틀며 로키의 공격을 피해냈기에 로키의 태양의 방패는 아카이누의 복부를 정확히 꿰뚫지 못하였고 오른쪽으로 비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복부에 상처를 입었으나 로키의 공격이 비껴나갔기에 아카이누는 곧바로 마그마로 상처를 재생시킨 이후 로키의 복부에 명구를 적중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고 아카이누는 내장이 모두 불타버렸으니 어차피 냅둬도 죽겠군. 폭격까지 가해진다면 이 녀석의 죽음은 확실할 테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해군 군함을 향하여 날아가며 에그헤드 섬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로키는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며 루피를 떠올렸고 밀짚모자 소년이여 그대가 거인의 희망이다. 부디 우리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누가 로키를 초살낸 뒤 군함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마더프레임 폭격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고데로봇과 로키를 포함한 거인족들 역시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리고 이문은 이를 보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골치 아픈 녀석들이 사라졌군. 이제 밀짚모자의 기록만을 지우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조이보이 끈질기게도 괴롭히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와 세터는 나스주로 피터 녀석 고작 애송이들 따위에게 당한 건가 라고 생각하며 각각 와노쿠니와 어인섬으로 향한 나스주로와 피터가 쌍디에게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문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라. 조이보이라면 반드시 근시일 내에 마리조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과 마스는 무릎을 꿇으며 이무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그헤드 섬이 완전히 수장된 이후 이무와 오로성은 루피를 잡아내지는 못했으나 베가펑크와 고데로봇을 확실히 마무리 지었기에 꽤나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세계의 모든 정보벌레가 해킹되었고 베가펑크가 나타나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방금 전에 이어 또다시 나다. 분명 세계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는데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 내 연구실이 통째로 날아갔고 방송이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 방송은 절대 멈추지 않을 테다. 방송 서버 자체가 네트워크 속에만 존재할 뿐 이 세상 어디에도 실물 서버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이 세상의 진실에 대해 말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당황하며 분명 에그헤드 섬은 수장되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과학자 출신이었던 세터는 서버를 네트워크 속에 심어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저 방송은 생방송은 아니며 녹화방송이라는 겁니다. 저 녀석이 무얼 알아낸지는 모르겠다만 아마 공백의 100년의 일각일 뿐이겠지요. 분명 타격이 있긴 하겠지만 정보의 신빙성을 공격하며 벌레들을 선동하면 그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베가펑크 이게 네 녀석의 마지막 유언인가? 분명 세상을 뒤흔들 소식이겠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진우여 그대의 거룩한 희생이 혁명의 불꽃을 타오르게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사과 아저씨 라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 세계의 진실이다. 분명 세계 정부는 평등을 지향하기에 최고의 천룡인들인 오러성들조차 지위가 평등하며 권력의 상징인 허의 옥자에 앉지 못한다.
그렇기에 세계 정부에도 진정한 정점은 없는 셈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모와 마스 세턴은 매우 다급해하며 곧바로 세계 정부의 정보원들과 첩보원들에게 베가펑크의 방송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의 기술력으로 인하여 모든 정보블레가 확실히 해킹된 상태였기에 베가펑크의 방송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방송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했고, 베가펑크는 그래 우리들은 그런 줄만 알았다. 하지만 존재해선 안 될 세계의 정점은 존재한다. 세계의 정점은 오로성조차 하수인으로 부리는 존재이며 허의 옥자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 그 녀석은 세계 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 중 한 명이 네로나 가문의 이무라는 천룡인이다. 물론 나조차 그 녀석의 존재를 두 눈으로 본 적은 없다. 그렇기에 그 녀석을 유인하기 위하여 내가 공백의 100년에 대해 연구했다는 정보를 세계 정부에 흘렸고 세계 정부의 타깃이 되기를 자처했다. 그리고 혁명군 밀지모자 루피가 나를 지켜주었고 결국 세계 정부는 나와 혁명군 밀지모자 루피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마더프레임이라는 병기를 사용하여 에그헤드 섬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렸다. 마더프레임은 워낙 위험한 물건이기에 오로성조차 함부로 작동하지 못하며 오로성보다 높은 누군가만이 작동할 수 있는 물건이지. 그래 마더프레임을 작동시킨 녀석이 바로 이무다. 또한 나는 반드시 그 녀석이 에그헤드 섬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고 과거 고대 왕국에서 만들어낸 고대 로봇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시켰고 그 결과 존재할 리가 없다고 믿었던 이무의 모습을 찍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그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가 말한 세계의 진실은 세계 정부의 왕이 존재하며 그 왕은 오로성조차 하수인으로 둔 독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전 세계에 공개된 이후 세계에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었고 세계 정부를 적대하던 세력에게는 더욱 확실한 동기가 되었고 세계 정부를 지지하던 세력에게는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베가펑크는 방송을 이어가며 고대 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과 오로성이 대치하던 시점부터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하였고 오로성이 괴수로 변하여 고대 로봇과 루피를 공격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무가 강림하자 마스와 세턴은 누군가를 보며 무릎을 꿇었고 최고의 천룡인들조차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게 전 세계에 공개되게 되며 베가펑크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무가 에그헤드 섬에 강림하며 고대 로봇을 공격하는 모습이 송출되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무라는 존재가 드러남과 동시에 이무의 모습이 공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이 파괴되며 녹화가 끝이 나게 되었고 다시 베가펑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나도 그 녀석의 낯짝을 보고 싶었지만 나는 아마 먼저 죽게 되겠지. 과학자로서 하는 최초의 도박이다. 부디 나의 가설이 맞았다면 좋겠군. 분명 세계 정부의 왕이 존재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방송이 끝이 나게 되었고 모르건즈를 포함한 전 세계의 신문사는 서로 앞다투어 뉴스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이건 초유의 빅뉴스다. 세계 정부의 왕이 존재하다니 천룡인들조차 누군가의 수하일 뿐이라니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평등을 지향하는 세계 정부가 평등을 지향하는 독재 정부였을 줄이야. 저 녀석은 누구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무는 무의식적으로 매우 강력한 폐양식 폐기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마스와 세톤조차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며 900년간 지켜온 비밀이 또다시 공백의 100년을 재현해야 하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 역시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며 판게아성 내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마리조아를 쳐다보았고 천룡이들조차 임무의 존재를 알지는 못했기에 마리조아 역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녀석이 세계정부의 왕인가? 베가펑크 정말로 큰일을 했구만. 처음부터 저 녀석이 나타날 것이란 걸 예상했는가?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저 녀석이 세계정부의 왕이었나? 어쩐지 무지 강하더라고.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다 날려버릴 거니깐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사는 서로 앞다투어 이무의 모습이 담긴 뉴스를 전 세계에 배포하였고 세계 정부조차 세계의 진실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이 끝난 이후 마더프레임에 의하여 에그헤드 섬이 완전히 수장되게 되었고 베가펑크가 일궈낸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의 마지막 방송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임무의 정체가 공개되었으며 세계정부 역시 민주적인 집단이 아닌 독재를 지향하는 집단이 아닌 독재를 지향하는 집단임이 밝혀졌고 세계정부의 가맹국들 중 불만과 해명을 요구하며 세계정부와의 가맹계약을 끊는 국가들이 빗발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료 조력자들과 함께 마리조아를 침공하고자 하였고, 자신이 반드시 임무를 쓰러뜨려 세계 정부를 타파하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곧 루피가 자신에게 도전을 걸어올 것임을 알았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과거 공백의 100년과 마찬가지로 루피를 쓰러뜨린 이후 100년의 시간을 지우며 또다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세계 정상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건즈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도움을 받아 로브루치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났고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와 카타쿠리는 세계정부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에 임시동맹을 맺었고, 카타쿠리는 세계정부의 위협으로부터 모르건즈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베가펑크의 마지막 방송을 지켜보며 이무의 존재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이런 정말로 존재할 줄이야, 철룡인들의 왕, 세계정부의 왕이 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매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의 모습이 공개된 직후에는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서로 앞다투어 이무의 모습과 세계의 진실을 보도하였으나 세계정부의 압박이 시작되었고, 세계정부는 언론사를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세계정부의 왕 이무에 대한 내용이 담긴 뉴스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되리어 베가펑크의 방송이 조작된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전 세계에 보도되기 시작하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무의 존재에 대하여 점점 불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건즈 역시 이 상황을 파악하였고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언론인이라는 것들이 고작 정부의 입김이 두려워 가짜뉴스를 생산하다니 라고 소리쳤고, 카타쿠리는 어쩔 수 있는가, 인간은 본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르건즈만은 달랐고, 모르건즈는 아니 빅뉴스는 내가 독점한다, 세계 경제 뉴스의 마지막 뉴스가 될지언정, 내 목숨이 사라질지언정 저 뉴스는 반드시 보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르건즈는 이무의 정체를 보도하기로 마음먹은 뒤 곧바로 자신의 수족들에게 연락하였고 이무의 정체를 보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의 충신들은 모르건즈와 마찬가지로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이 있었기에 세계정부의 위협을 무시한 채로 이무의 모습과 존재가 남긴 자료를 첨부하여 전세계의 이무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의 신용은 매우 두터웠기에 전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무의 존재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세계정부는 더 이상 이무라는 존재를 감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선과 이무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무는 공백의 100년을 재현해야겠군, 밀짚모자 루피를 쓰러뜨린 이후 보네그리프와 원피스를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또한 더불어 그 계획을 시작한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 계획이라고 함은 해수면을 상승시켜 이 세계를 바다에 잠기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그러하다, 오래전부터 구상한 계획을 실현할 때가 왔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그 계획을 위해선 고대병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더 브레임의 힘으론 여러 섬을 수장시킬 정도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밀짚모자 루피를 쓰러뜨린다면 우라노스는 자연스레 우리의 수중에 떨어질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역시 이무님이십니다. 저희는 계획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나스주로와 피터에게서 아직 연락은 없느냐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그들은 아직 혈투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도신 롤로노와 조로와 흑각 쌍디와 대치 중인 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알겠다 라고 말한 뒤 허의 옥자에서 떠나 환상의 방으로 향합니다. 이무는 환상의 방으로 향한 이후 매우 거대한 밀짚모자를 바라봅니다. 참고로 거대한 밀짚모자는 과거 조이보이가 착용했던 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조이보이, 디의 의지를 이은 녀석들과 세계의 운명에 저항하는 이들은 언제나 나를 괴롭게 만드는구나, 이 녀석이 원피스와 보네그리프만 남기지 않았더라면 결코 변수 따윈 없었을 텐데 조이보이, 밀짚모자 루피의 모습으로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인가,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와 피터의 생명력을 추적하였고, 나스주로와 피터의 생명력이 감지됩니다. 그렇게 이무는 적어도 나스주로와 피터가 죽지는 않았음을 파악하며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샹크스는 모르건즈가 보도한 뉴스를 보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진정한 언론인은 이 녀석뿐인가 라고 말했고, 벤베크만은 샹크스에게 술을 건네며 정말 대단한 사내로군, 설마하니 그곳에서 탈출할 줄이야 라고 말하며 루피의 수배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는 로저 선장님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다려온 구원의 전사이니
믿기지 않는 기적을 써내리는 것이 이상하지만은 않지 라고 말한 뒤 술을 크게 한 잔 들이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900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아니 어쩌면 세계 정부를 타파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 역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천재 이루인가 이를 그르치게 된다면 세계는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될 테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그래 베크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칠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